우리 제보자님 이번 주도 이렇게 신청해 주셨는데 어떻게 뭐 잘 지내셨나요? 사실은 일 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아, 일을 하고 계셨구나. 지금 회사에 계시는 분들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회사에 네.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 제보자님 저번 주에 사연 아직도 머릿속에 네, 맞죠. 남아 있는데 이번 주 사연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저는 이제 일본에서도 생활을 했지만 네네. 주변에 있는 일본인 친구들이 저랑 똑같이 이제 괴담이라든지 공포에 관련된 컨텐츠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이제 이런 괴담 이야기 대회 같은 곳도 있어요. 네, 뭐 공식적인 대회는 아니고 주최하는 뭐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주최자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도 정말 괴담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한 명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 그 친구도 들은 건데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그거를 신청을 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좋다. 괴담 전국 대회. 야, 우리도 상금 걸고 한번 형님이 하면 되겠는데요? 우리끼리 하는 거지. 우리끼리요? 맞네. 우승 상금은 배추 2포기 형님. 네. 아니 우수 상금이 도대체 얼마예요? 그런 공포 맞아. 괴담 대회는. 한 20만 원에서 와, 뭐 10만 원, 세다.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 직접 오는 거예요? 스튜디오로? 일본은 한국보다 더 땅이 넓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이제 한 곳에 다 모이면은 대회를 치를 수가 없으니까 네. 예선전을 각 지역에서 치러요. 그거를 이제 토너먼트 형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우승자를 뽑는 대회가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해볼까? 형님 괜찮은데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형님? 근데 진짜 괜찮아. 윤시원의 괴담. 공포 괴담 네. 대회. 그래요. 우리 제보자님 이야기 저희가 이제 좀 사설도 좀 옆쪽으로 빠졌는데 우리 제보자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네, 바로 가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구호가 있어서 이거 바로 시작해 주시면 돼요. 바로 시작해 주세요. 큐 액션. 일본은 아무래도 귀신이라든지 요괴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이야기도 많고 미신도 많이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시원님처럼 관련된 컨텐츠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 친구가 괴담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주로 가는 데가 괴담 카페라는 게 있어요. 근데 괴담 카페가 바 같은 데요. 그래서 술이랑 뭐 음식도 먹고 하면서 그 앞에 이제 무대에 앉아 계시면은 괴담을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라이브 괴담 바인 거죠. 그런 분들을 괴담사라고 해요. 카이단시라고 일본어로는 하는데 그 괴담사 분들 중에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말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중에는 한때 뭐 개그맨을 했다든지 아니면 원래 방송인이었다가 괴담사로 전향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괴담사로 활동을 하면서 뭐 공포 관련된 걸로 이름을 좀 떨친다라고 하면 여름에 괴담 특집 같은 거 공포 특집 같은 걸로 초청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요. 제 친구가 친해진 괴담사 분이 여름 공포 특집으로 키워드를 하나 설정을 해서 그 키워드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키워드에 관련된 장소를 찾아가는 그런 촬영을 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 괴담사가 방문을 했었던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그때 방영될 키워드가 동물이었대요. 그래서 방송국 관계자들이랑 이렇게 모여서 괴담을 풀 사람은 내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다. 그러면 이게 방송에 나갈 수 있는 심의인가 이런 거를 체크를 해서 오케이 이야기로 갑시다 이렇게 하고 그 괴담사분은 현장으로 가서 촬영을 하셔야 되는 분이니까 방송국 관계자랑 스태프들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지? 동물인데 뭘로 해야 되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회의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동물에 관련된 공포 이야기는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도 막상 이 동물에 관련된 무서운 장소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일본에는 이제 신사가 있잖아요. 뭐 여우를 모신다든지 뭐 특정 동물을 소를 모신다든지 아니면 되게 오래된 나무나 돌을 모신다든지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신사를 가는 거는 좀 진부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갑자기 어떤 스텝이 한 명이 하더니 자기가 생각이 났다면서 자기가 살던 곳은 아니고 다른 마을인데 거기에 멧돼지를 신으로 모시는 지역이 있다고
거기를 가보면 어떻겠냐고 하더래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뭐 사슴이나 여우 같은 동물을 신으로 모시는 경우는 흔하기는 한데 멧돼지는 사실상 흔하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신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켜주세요, 저희를 보호해주세요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대에도 그렇지만 멧돼지가 사실 누구를 지켜준다기보다는 해치고 다니는 이미지가 더 크잖아요. 농작물을 파먹는다든지 아니면 인가에 내려와서 얼마 전에도 이제 지하철에 들어왔다가 멧돼지가 사살되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해를 주는 이미지가 크고 일본에서도 그거는 마찬가지래요. 그렇다 보니까 야 이거는 신박하다. 멧돼지 신이라니. 가자. 거기 가자 해서 촬영 일정을 그 마을로 잡았대요. 근데 제가 따로 지역명을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지금도 현존하는 마을인 걸로 저는 들었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역명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촬영을 위해서 다 같이 떠나는 날이 돼서 차를 타고 출발을 했고 그 근처에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에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마을에 들어갔대요.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냥 진짜 평범한 일본 어디에나 있을 법한 그런 마을이었대요. 그 마을이 멧돼지를 이제 신으로 모시는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신사를 갔대요. 신사를 갔는데 뭐 신사 같은 경우에는 절도 그렇지만 절의 대웅전이나 이런 데 옆에 보면은 부처님이 어떤 식으로 설법을 하시고 이거를 전파하셨는지 그림도 그려져 있고 교회나 성당을 가면은 뭐 스테인드 글라스나 이런 걸로 예수님이나 뭐 이런 거를 형상한 그림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신사 같은 경우에는 그림은 생각보다 많이 없는데 돌로 만든 조각상이라든지 동상을 세워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동물이라고 하면 그 동물을 실제로 모시거나 아니면은 그 동물에 관련된 동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야 가면은 멧돼지 키우고 있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갔는데 진짜 신사에 아무것도 없었대요. 너무 깔끔하대요. 뭐 멧돼지에 관련된 거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신사 관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거나 일을 보거나 하고만 있었대요. 그래서 관계자한테 가서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방송 촬영차 멧돼지 신을 모시는 신사가 있다고 해서 방문을 드렸다. 그런데 보니까 뭐 멧돼지에 관련된 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왜 이유가 있으시냐 하고 이제 촬영을 막 한 거죠. 그랬더니 그 관계자가 하는 말이 그분께서는 그러니까 신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니 실체를 모실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항상 그분과 함께 있으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신실하게 모시면 굳이 그렇게 실체를 모셔놓고 빌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대답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평범하게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관계자분이 옷소매로 이렇게 코를 가리더니 정말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촬영 온 스텝 중에서 한 명을 가리키면서 개 키우시는군요? 라고 했대요. 그분이 실제로 개를 키우시는 분이래요. 근데 그 스텝이 개를 키운다거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개를 키운다고 그 사람이 말을 한 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냄새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멧돼지 씨는 개를 싫어하시니 당장 여기서 나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신사를 뭐 제대로 조사하고 뭐 할 시간도 없이 신사에서 그냥 쫓겨났대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면서 그냥 마을을 한참 돌아다니는데 그때 눈치를 챈 거예요. 일본에서도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동네에서도 그냥 개랑 같이 산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사람이 진짜 한 명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마을 자체는 되게 평범한데 개라는 존재가 하나 없다는 이유만으로 되게 이질감이 느껴지는 동네 분위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신사에서 촬영도 하고 신사 관계자랑도 인터뷰도 하고 뭐 그렇게 할 예정이었는데 하나도 못하게 돼서 온 일정이 다 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 마을 취재를 제안을 했던 그 스텝이 이 마을이 고향이고 내가 살던 마을로 이사를 온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아직 여기 산다. 내 고향에 아직 산다. 그 친구를 불러다가 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게 없나 취재를 한번 해보자 해서 연락을 했는데 저녁에 시간이 된다고 만나자고 해서 연락이 와서 만났대요. 술집에 가가지고 이제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 고향 친구가 들은 이야기가 멧돼지 사냥을 하면 개를 데리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개를 데리고 사냥을 다녔기 때문에 마을에서 개를 키우면 저주를 받아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대요.
도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마을에 아예 외부인이었는데 새로 이사를 온 가족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사 올 때부터 개를 키워서 마을 사람들이 여기는 멧돼지 시인을 모시는 마을이고 신이 개를 싫어하니 개는 키우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그런 게 어딨어요 하면서 가족들이 아무도 진작에 듣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냐. 멧돼지 신이 싫어하시니 개를 키우지 말라라고 하는 게 되냐면서 계속 거부를 한 거예요. 근데 맞잖아요. 멀쩡히 잘 키우던 내 가족 같은 개를 왜 버려요. 진짜 가족인데.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 가족만 보면은 개를 버리라고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그 개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멧돼지 신의 저주를 받아서 개가 피를 토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 마을 사람들이랑 가족들이 싸우는 일이 엄청 잦아졌고 별 다른 일이 없으면 그 가족들도 마을에 나와서 산책을 하거나 외부로 외출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개가 그 집 마당에서 정말 피를 토하고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거 봐라. 멧돼지 신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제 너희 가족들도 신의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붓고 다녔대요. 소중하게 여기던 가족 같은 강아지를 잃은 것도 허망한데 마을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건지 뭔지 그 가족들이 정말 하나 둘 시름시름 앓더니 이사를 갔다고 해요. 근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온 가족이 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보이지 않고 계속 앓다가 다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해요. 와. 진짜 저주. 다? 그 이야기를 한 친구가 아 근데 사람은 몰라도 개가 죽은 건 저주는 아니야 라고 했대요. 그래서 왜냐고 물어보니까 개는 멧돼지를 사냥했던 상위 존재이기 때문에 멧돼지가 저주를 내릴 수가 없대요. 개한테. 그러니까 따지자면 멧돼지가 개한테 살을 날릴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 어떻게 죽은 거냐고 물어보니까 친구가 아 당연히 죽인 거지 마을 어른들이 약 먹여서 걔는 멧돼지 신님이 죽일 수 없으니까 인간이 대신 죽여준 거지 멧돼지님이 싫어하시니까. 근데 가족은 진짜 모르겠다. 우리가 개를 죽여서 저주는 안 걸려야 할 텐데 가족들도 멧돼지 신님이 싫어하시니 같이 죽이신 거려나 하고 너무 멀쩡한 얼굴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내용은 방송은 되지 않았다고 해요. 내용 자체가 워낙에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뭐 신사에 관련된 내용도 하나도 없었고 이거를 방송으로 내보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분이 촬영을 했던 분에 대해서는 없어졌다고 아예 그냥 내용을 삭제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괴담사분이 특이한 동물이나 특이한 사물을 모시는 이제 신으로 모시는 신사나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경계를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친구가 해주었습니다. 와. 이 사람 인간들이 참 그 좀 이상한 애들이네요. 돼지를 믿는 거야. 뭐 그거는 뭐라고 할 건 아닌데 남에게 민폐를 주면서까지 뭔가 맞아요. 믿는 거는. 네. 아우 제보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와, 이야기가 너무 잘 들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 일본에서 이상한 종교 권유를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약간 남일 같이 같네요. 확실히 근데 일본이든 어느 나라든 좀 그 이상한 동물들을 섬기는 데가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들을 뭐 존중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야 이렇게 뭔가 아 근데 그 괴담사분이 해주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일본 신사를 가시면은 네. 이제 별로 치면은 대웅전이죠. 제일 메인이 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가면은 거울이 있어요. 네. 네. 그 거울이 뜻하는 게 뭐냐면 거울을 보면 결국에는 내가 빛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신한테 빈다고 빌었는데 사실 그 거울에 비치는 존재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간절하게 바래서 이루도록 노력하여라 라는 뜻으로 거울을 거기다가 가져다 놓는데요. 근데 그 신사에는 거울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신사가 아니라 뭔가 다른 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예요. 약간 미스테리한 그 존재들. 네네. 근데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네. 이제 멧돼지는 개가 이제 상위종이다 보니까 네. 못 걷는다고 했잖아요. 네. 이 마을 사람들이 개를 치워라.
죽여라. 처음에는 이제 그 단계인 것 같고 네. 아마도 걔를 죽이지 않았으면은 가족들도 죽지 않았을까, 안 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뭔가 보호해준다, 좀 이런 아, 예. 느낌. 아, 애초에 걔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못했었는데 네. 걔를 처리하고 나서 같이 처리한 거 그러니까 걔가 막아주고 있던 거를 방패막이 이제 네, 없어지니까 맞아요. 네. 그럴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목적은 걔가 아닐 수도 있겠네. 네. 일부러 그걸 만들어내 가지고 아무튼 괴담사 이야기부터 네. 해가지고 되게 신박한 내용들이 네. 좀 많아서 네. 제가 제보자님한테 진짜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몰입감 미쳤습니다.